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선생님 손길을 통하여 또 성김을 받을 때에 감사함을 느끼게 하시고 또 건강도 더 좋아지게 하셔서 우리 큰사랑센터가 우리 어르신들과 선생님들이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또 사랑을 쌓여가는 그런 큰 사랑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을 섬겨 나가는 것이 또한 사명임을 압니다. 또 서로가 하나 되고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 귀한 마음으로 또 섬겨가며 또 선생님들과 또 관계 속에서 친분을 잘 쌓아갈 때에 그 귀한 모습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식지 아니하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내 부모처럼 잘 섬기고 나갈 때에 또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는 복을 누리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선생님들의 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사님으로 오신 우리 강세로 박사님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항상 많은 일들을 하시고 또 장거리 운전을 하고 다니십니다. 안전과 또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 사업터 위에도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는 일 위에 또 모든 일이 계획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일들이 계획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짧은 시간 함께합니다.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또 좋은 또 짧은 시간 속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듣고 배우고 또 익혀갈 때에 또 그대로 실천하여 또 더욱더 우리 선생님들이 영향이 강화가 되고 또 더욱더 그 기량을 잘 발휘함으로 또 큰 사랑센터가 또 소문 잘 나서 또 어르신들이 주를 이루는 그런 귀한 센터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칠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이그린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님이신 강세호 박사님 모시고 워크숍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리가 들리나요? 네. 네. 마이크 없어도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 가장 큰 이름이 여러 개라서 가끔가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가장 큰 우리 노인주간 보호센터 전 직원이 왜 전 직원이라고 강조를 하냐면 제가 노인요양실을 한 20년 정도 했어요. 노인요양실 쪽으로 하다 보니까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항상 뭐 2타임, 3타임 해서 그렇지 한 번도 같이 모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한 가족이 전부 다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그런 축복인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왔다 갔는데 제 얼굴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두 분밖에 안 기억하는, 나는 이렇게 기억하는데. 네, 세 분. 자, 그래서 제가 여수를 한 5번은 왔었어요. 여수는 5번 왔는데 기억에 남는 게 여수 오니까는 온통 그 한정식을 시켰는데 온통 생선으로 전부 다 20개, 30개가 나왔던 추억이 있고 두 번째 추억은 이제 오동도는 꼭 한 번씩 올 때마다 들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오동도밖에 안 갔다 왔다 보니까 거기 유명한 거 많은 거 케이블카도 있고 근데 우리 다닐 때는 케이블카는 없었는데 케이블카가 언제쯤 생겼나요? 케이블카가 한 4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전은 아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러주셔서 첫 번째 배홍희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사실은 저도 원장님께 굉장히 감사드리는 게 원래는 전체가 제가 생각한 건 전체가 아니고 내년도 전략을 우리가 가장 큰 노인주간 보호센터 여수에서는 최고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네. 믿으시면 할렐루야 하십시오. 할렐루야. 교육 잘 다니시면 좋겠어요. 용서하시고 네. 정말로
지난번에 이제 와서 원장님 찾아뵙고 또 선생님들 행사하는 것도 자원봉 그날 토요일 날이라서 자원봉사자들이 왔는데 뭐 이렇게 고등학생인가 남자 3명도 오고 그리고 그 명창 하시는 젊은 분 그분도 오시고 할 때 또 이렇게 악기 하는 분들 많이 오시고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와 뵀을 때는 이제 내년도 어떻게 우리가 더 좋은 주간보호센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자 하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렸는데 원장님께 굉장히 감명 깊은 게 원장님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지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수보다도 전체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대화도 하고 또 오늘 뭐 게임도 한다고 잔뜩 가져오셨는데 이제 오늘 와 보니까는 얼굴이 싱글벙글하세요. 그죠? 오늘 소풍 오신 거죠?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소풍 왔는데 공부한다고 오래 있으면 그것도 미움받을 거 아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같이 모인 김에 오늘 목적은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나 간호사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거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거나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이 함께 일치될 때 가장 훌륭한 그런 우리 주간보호센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고 또 제가 전국을 다 돌아다닙니다.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우수한 시설을 소개하고 우리가 카메라도 가져왔지만 이 카메라가 아니고 전체가 300m 전체가 보이는 그런 카메라로 이제 찍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 장기요양기관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왔을 때 사진을 찍어서 알렸는데 굉장히 큰 반응을 보였어요. 야, 여수에 그런 기관이 있단 말이냐? 그거 여러분 안 믿으시죠? 정말로 그렇게 반응이 좋았고 그 한 가지 이제 또 사례도 보면 우리가 그 시설에 가게 되면 뭐 천으로 큰 쓴 게 있죠. 뭐라고 써 있나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저 가장 제가 이쁜 순서로 시키는데 용서하시겠습니까? 정면에 붙여진 현수막. 현수막 거기 뭐라고 써 있나요? 아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네. 모른다는 것도 대답하죠. 왜냐하면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 글씨 쳐다볼 시간이 없을 수 있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한번 붙자. 네? 행복으로 한번 붙자. 그렇죠. 행복으로 한판 붙자. 아니 다른 것도 다 잘 돼 있는데 그런 그 현수막이 어느 원장님이 딱 그걸 보시고 자기네도 그보다 좀 큰 사이즈로 쫙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걸 언제 했냐? 어? 언제 했냐? 그냥 실토를 하시더라고. 이 가장 큰 노인주간보호센터 영상이 나오고 야 이거 정말 직원들과 함께 하는 데는 최고다 이게. 그래서 그날 그렇게 딱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가장 큰 실수가 원래 실수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저 큰 가방 안에 노트북을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노트북만 빼놓고 뭐 스크린도 가지고 전부 다 가져왔는데 그래서 잠깐 대신 이걸 썼는데 이게 영상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안 돌아가서 제가 말로 좀 이따 설명할 테니까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오늘은 뭐 공부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날이다.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제가 뭐 알겠어요? 전화면 어떻게 되세요? 김미란.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서로 마주보고 다들 마주보고 자, 서로 마주보고 아니 그거를 보셔야 돼요. 아니 제가 따라서 해보세요. 마주보고 먼저 왼쪽에 계신 분, 또 저쪽에 계신 분이 여기는 이제 미남이십니다. 또 거기는 미인이십니다.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미인이다 하면 상대방 만만치 않네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자, 먼저 이쪽아 여기는 미남이십니다. 여기는 미인이십니다. 자, 첫 번째 시작. 미인이십니다.
항상 우리가 아까 싱글벙글하는 모습 보고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평소 일할 때도 가끔 이제 전 전국을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보호자들도 처음에 딱 시설에 오게 되면 원장님 말씀에 속고 원장님 말씀 잘하시잖아요. 말씀에 여기 오면요 뭐가 좋고 이렇게 하시는데 고객들의 보호자들의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원장님 말씀에 속고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원장님 말에 현혹이 되고 두 번째는 우리 같이 함께 일하는 가족들의 웃는 모습을 보고 두 번째 속고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는 어르신들이 생활하면서 행복을 느끼는데 속는다. 3번 속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할은 뭐예요? 원장님께서는 열심히 속이고 우리는 또 뭐예요? 또 열심히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또 보호자를 맞이하면서 속이고 세 번째는 이제 어르신들이 만족을 느끼셔야 되죠. 자,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다 속인다고 표현한 건 나쁜 의미는 아닌데 제가 다니면서 뭐라면 저는 사기꾼입니다. 사람들 반응이 뭐겠어요? 사기꾼 안 같은데. 이때 사기란 사기 악량에 사기를 복돋아주는 사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인다는 표현은 나쁜 표현이 아니고 사기친다는 표현이 나쁜 표현이 아니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한테 더 이렇게 신경을 써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아까 여기서 미남십니다 했는데 대답이 어떻게 옵니까? 만만치 않네요.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생활 가운데 더 이 가장 큰 노인주간보호센터 여수가 내년도 그 다음에 그리고 원장님 굉장히 포부가 크신 분인 거 아시죠? 통이 크세요 통이. 아시나요? 네. 모르시는 분? 통이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놔두진 않으실 거예요.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게 계속 우리가 아까 행복으로 한판 붙자 마찬가지로 계속 발전하면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인 것은 그렇게 될 때는 원장님이 아무리 큰 포부와 뜻을 가지고 계셔도 우리 직원들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아주 잘 되는 시설들은 그 직원들과 또 경영자가 일치가 돼야 되는, 일치가 무슨 마음으로 뭐 하자는 게 아니고 머리가 같이 생각이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그 무슨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마지막 남는 건 뭐죠? 사진. 그 다음에 사진 좀 하면 동영상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강의 내용도 찍는 게 오늘은 잘 이해를 하는데 한 2-3달 지나면 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우리 여기 홈페이지 있죠?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런 기록을 나중에라도 새겨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순서는 그래서 오늘은 종사자 핵심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강의하는 게 핵심 역량 워크숍이 아니고 오늘 모여서 같이 더불어 대화하고 함께하면서 게임도 함께하면서 너무 즐겁게 지내면서 하나가 되는 게 핵심 역량의 기본이라는 거죠. 마음만 통하면 안 될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전문가로서 뭐 각 선생님별로 하실 일 전부 다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이 서로 삐뚤어지면 되다가도 안 돼요. 왜냐면 뭐 싫으면 이렇게 마주 안 보고 돌아서 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하나가 되는 게 핵심 역량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순서를 시간은 길게 안 할 건데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거 이미 했어요. 원래 아이스 브레이킹은 뭘 하려고 그랬냐면 이제 서로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다들 하나가 다 모였으니까는 자주 모이시죠. 그러니까 소개할 필요는 없으시죠. 모르시는 분 계세요? 서로 이름을? 이름은 혹시 모르셔도 다 만나서 아시죠? 그래서 저만 소개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소개를 해주실 때 저기 하이그린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이그린 사회적 협동조합은 최근에 제가 취임한 그런 사단법인이나 마찬가지 비영리로 돕는데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전국의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필요한 그 자재들 있잖아요. 뭐 복사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물품들을 공급하는 그런 단체인데 왜 그런 단체가 생겼냐면 정부가 여성 기업 우리 다 한 분만 전일점으로 남성분이고 전부 다 여성분인데 국가가 여성을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요. 여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적으로 신경을 쓰고 또 장애인,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그런 부류를 그런 계층을 위해서 전국 국가가 사용할 물품의 5%를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전체 이렇게. 자, 그런 역할을 거기는 돈 버는 사업은 아니고 벌어도 이렇게 베푸는 기여를 하는 그런 사단법인,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뭐였냐면 한 20년 정도 노인요양시설을 운영을 했었는데 장기요양 보험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그 2000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장기요양 보험이 2008년도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격차가 좀 있습니다만 거기 노인요양시설 그 당시 유니실버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했었는데 한 10년 전에 사실 원장님을 뵀어요. 서울에서. 그리고 한참 10년이 흐른 후에 오늘 다시 인연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배웁니다. 그런데 전부 다 미인이세요. 근데 원장님 미인들만 뽑는다고 소문이 나신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아주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영상을 시청을 하기로 했는데 요 영상이 그 지금 제가 시험을 해보니까는 뻑뻑거려서 여러분들 거기에 URL이 다 나와 있고 유튜브에 URL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유튜브의 URL을 두 번째 페이지에 보세요. 세 번째 페이지. 유튜브에 URL이 있는데 그 URL을 보면 링크가 다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클릭만 나중에 원장님이 디지털로 이걸 보내주시면 클릭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볼 수 있는데 이제 순서를 지금 말씀드리는 중이니까 그렇게 하고 이런 우리군과 비교는 안 보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대신 우리는 뭐가 장점을 설명을 드리고 근데 우리 종사자로서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주간보호센터 일을 하면서 꼭 아셔야 될 게 그냥 뭐 어르신 보는 것만 해도 좋지만 단어 정도는 우리 주변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조금 아시면 원장님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보호자나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만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모였는데 한 3개조로 나눠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여수 아주 큰 사람 중앙보호센터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서로 궁리를 하는 서로 대화를 하는 시간. 서로 대화를 이렇게 해보셨어요? 이렇게 서로 무슨 회의도 해보고 모여서 짬짬이 이제 그걸 한번 하시는데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만 하시면 돼. 서로들 그 기회가 많아져야 돼요. 항상 듣는 입장에서 나도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처음은 어렵지만 좀 몇 번 해보면 내 의견들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의사 표현력이 정확해질 수 있는 그런 연습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큰 사람 서비스 현장이라고 해서 오늘 말씀드린 걸 요약을 해가지고 뭘 할 거냐면 우리가 더 큰 시설, 더 큰 기관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는지 여기 교인 아니신 분만 솔직하게 손 한번 들어줘. 기독교인 아닌 분, 한 분, 두 분. 예. 용서를 하시고 이건 기독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켜야 될 꼭 하면 좋은 것들을 한번 10개명식으로 10가지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종사자 영장과 요건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도록 노력할게요. 이 영상 중에서 가장 큰 산노인주가 보호센터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지난주에 와서 여러분들이 촬영하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걸 모두 촬영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아까 현수막도 있지만 제 기억으로는 저 머리가 상당히 좋은 편인데 여러분 구강 관리하는 것도 있었죠. 이렇게 잘 정리돼 있대 이렇게 거기. 그다음 또 여러분들 어떤 게 또 있을 것 같냐고 미리 말씀하셔도 돼요. 그다음 수분 관리하는 것도 있었죠. 네? 수분 관리하는 그런 장치도 잘 돼 있고 또 족욕 시설도 잘 돼 있는데 지금 오늘 다시 사진을 다시 와서 찍어보니까 족욕 시설도 아주 다른 데는 조그만해 이렇게 다리만 넣었다 뺐다 전기로 하는 건데 여기는 따뜻한 물 온수조로 해가지고 굉장히 포근한 마음을 느끼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는 이 자원봉사 그 단들이 다른 데보다는 좀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싱글벙글 오늘만 웃은 게 아니라 그때도 막 표정이 좋으시고 인사도 하시고 저한테만 인사한 게 아니라 오시는 손님한테는 다 인사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게 얼굴입니다. 네. 원장님한테 속고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속는다는 것보다도 네? 그렇거든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모습들에다가 요즘은 중앙보호센터가 다 재활특화로 많이 가고 있어요. 재활특화로 해서 뭐 스파이더도 있고 뭐 이렇게 행어 걷는 것도 있고 여기도 있죠 우리 여기도 있는 거죠. 어? 그래서 그렇게 잘 재활특화 분야라든지 잘 정돈된 그런 시설들 이런 기사가 이제 신문 기사도 나갔어. 이런 기사가 나가니까 신문 기사도 한 5천 명 정도한테 보냈는데 반응이 좋아요 아주. 그래서 그 내가 여수 오늘 또 여수 저 가장 큰 노인 주간보호센터 하니까 그때 그 유튜브에 나왔던 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가장 큰 노인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것이 있고 두레주간보호센터는 생긴 지가 한 6개월 정도 되는 그런 곳인데 경기도 구리시라고 해서 구리시에 있는 송미화 원장님이라는 분이 거기는 이제 세운 곳인데 새로 생기다 보니까는 이런 아까 재활특화뿐만이 아니라 재활특화, 인지특화, 인지 정서 기능, 인지 정서 기능 특화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된 그리고 뭐 신체 특성 기부 뭐 이렇게 얼굴이 어르신들이 좀 삐뚤어져 있잖아요 조금 그런 거 교정하는 그런 장치라든지 이제 그런 도구들이 좀 보강이 된 건데 그때 촬영할 때는 어르신들이 몇 명 없을 때 촬영을 했으니까 이 서비스 얼굴들은 못 뵀죠. 여러분처럼 활짝 웃는 얼굴은 활짝 한번 웃어보세요. 너무 이쁩니다. 이 활짝 웃는 얼굴들은 없었지만 그리고 시설적으로 재활특화라는 게 좀 특징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종도 주간보호센터라는 곳은 그 우리 조남웅 회장이라고 이 업계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어떤 게 특징이냐면 매주 또는 월 한 번씩 영종도라는 데를 아세요? 영종도라는 게 인천공항 있잖아요. 인천공항 주변 도시를 영종도라고 하는데 영종도에 있는 노인을 전부 다 모셔가지고 한 100명 정도 모셔서 레크레이션 파티를 음식도 대접하고 파티를 열어주고 또 다 일일이 또 태워다 보내드리세요. 그리고 그때 이제 레크레이션 팀들이 즐겁게 오락도 하면서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데 이분도 문을 연 지는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 뭐 그냥 사이즈가 큰 데는 아닌데 한 40명 사이즈인데 6개월 지났는데 다 차버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시사점이라고 하는 것은
시골에 있으나 시골에 있냐 도시에 있냐 사람들은 아 시골인가 힘들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 나는 벽지야. 근데 여기서 도심에서 좀 떨어져 있죠 여기. 도심인가? 여기가 이 도심에 좀 떨어져 있나요? 도심인가요? 떨어져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도심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올 거야. 그런데 가장 큰 노인주거보호센터는 여기서 제일 크죠. 그죠? 제가 또 비근한 사례를 보면 실버풀이라고 저기 충남 당진에 있는 요양설인데 여기는 노인주거보호센터 요양설인데 정원이 200명입니다. 200명. 너무 크죠? 근데 충남 당진 꼬불꼬불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눈 오면 또 못 가 이렇게. 그런데 200명을 한 6, 7개월 만에 다 채워버리더라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야 거기가 시골길에다 왕 촌구석인데 거기 200명이 그렇게 찼다는 건 믿을 수가 없는 매직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왜 벌어지냐? 물론 열심히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정말로 원장님하고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면서 할 때는 좀보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여기 가면 정말 잘 된다 입소문이 나면서 더 부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목격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목격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20년 된 시설인데 그 시설이 보험되기 전에는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시설이었습니다만 뭐 사람도 잘 차지만 평가도 여기도 평가 A등급 받죠. A등급 받고 또 공단도 저희한테 물어보고 할 정도로 부흥하는 이유는 바로 핵심 오늘의 주제는 핵심 역량. 뭐 교육받는 게 핵심 역량이 아니고 핵심 역량은 우리말로 공진이라고 초등학교 때 공진이라는 거 배우셨어요? 트라이앵글 땅 치면 유리잔에서 소리가 쫙 울리는 게 그게 공진이죠. 두 개의 물잔이 서로 하나가 돼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소리가 날 리가 없죠. 하나가 되니까 똑같은 소리가 난다. 근데 항상 안 되는 조직은 남 탓을 합니다. 안 되는 조직은. 그래서 원장님 탓이야. 원장님은 직원들 탓이야. 왜냐면 사장님하고 대표님하고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이 다르게 되는 거 아시나요 혹시? 네. 직원들은 사장님을 보기에 내가 뭐 빠지게 일을 해서 원장님이 돈 벌어가지고 다 써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죠 여러분들은. 근데 안 되는 조직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안 되는 조직의 사장님들 대표들은 저것들이 일 안 하고 신문 보고 차 마신다. 꼴을 못 봐요. 여러분 일하다가 쉴 수도 있잖아요. 쉬면서 이렇게 커피 한 잔도 마실 수 있는데 그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안 되는 조직은 거의 그래요. 그래서 감시를 해요. 어떻게 감시하는 줄 아세요? 여기는 전혀 그러지 않은데 CCTV를 딱 달아놓고 CCTV는 절대 여러분들한테 CCTV에 있는 걸 얘기하면 안 돼. 그게 원칙이에요. CCTV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분이 저 원장님이 뭘 하셨냐면 그 대학원에 뭐 학교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6시 되면 나가서 일찍 그러다 공부를 이렇게 하시다가 딱 이렇게 보는 거야. 어느 분이 자기 깐에는 농땡이 피고 있다면 바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 있겠어요, 여러분? 안 붙어, 여러분 같아도 안 붙어 있죠. 그래서 저희도 CCTV를 딱 달아놓고 절대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사고가 나기 전에는 안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고가 나면 할 수 없이 봐야 되죠. 사고가 나기 전에는 일체 누구도 볼 수 없도록 한다는 약속을 하고 비밀을 보장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남 탓하는 조직과 서로 하나가 되는 조직, 그걸 우리 용어로 공진 한번 따라서 공진. 마음이 하나가 되면 공진의 원리는 마음이 하나가 되면 힘이 몸 10개인데 공진이 되면 100배, 1000배로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효과인 줄 아시겠어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싸울 일도 없겠지만 직원들 간에 화합하고 싸우지 않고 화합하고 또 경영자와 또 종사자 간에 항상 믿고 믿음, 그러니까 장기적인 신뢰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저 최근에 이제 원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원장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원장님께서 고백을 하신 것보다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얘기 드리면 하다 보면 여기 또 여러 가지 조건상 여러분들 처우라든지 그런 것은 뭐 100% 서울에 있는 시설하고 비교해서는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그때 원장님 생각은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돼서 여기는 손님들이 고객들이 많다고 하시대요. 그래서 원장님이 지금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 또 저쪽에다 이렇게 좋은 시설을 또 하나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데 하나가 아니라 한 10개쯤 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럼 여기 요새 돈 다 벌면 그 돈을 원장님이 갖겠어요? 여러분들 베푸시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배려 아닌가요? 원장님 맞습니까? 이렇게까지 할 자신이 없어요. 아니 그래 비전 네, 비전 그러니까 박수 한번 쳐드려요. 그런 노력을 함께 공유를 하고 바라보면 우리가 볼 때는 원장님이 훌륭해 보시고 원장님이 우리 직원들을 볼 때는 참 애틋하고 그 표현을 애틋하다는 표현 아시나요? 애틋하다는 표현. 내가 잘 해주고 싶은데 제대로 조금 못 해줄 수도 있는 거에 대한 애틋한 감정들. 이제 그런 감정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좀 시간 좀 그 얘기를 영종도 중앙보호센터 얘기를 하다가 했는데 그렇게 어르신들 뭐 입소하신 분도 아니에요. 내 고객도 아닌데 꼭 그 되면은 차 막 실어가지고 모셔다가 이분이 또 이 오락도 잘해. 레크레이션 말씀도 잘하니까 막 자기 혼자 재롱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리고 직원들도 다 찬화돼서 그리고 파티를 또 그 다음에 음식들 정갈맞게 해서 대접하고 나면 돌아와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그곳에 가고 싶다. 한번 해보세요. 같이. 나 그곳에 가고 싶다. 나 그곳에 가고 싶다. 나 그곳에 가고 싶다. 나 그곳에 가고 싶다. 나 가게 해줘. 나 가게 해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마음을 전하는 일이다 바로. 그래서 이제 그 영종도 주간보호센터가 성공적인 그런 케이스고 서부재활주간보호센터는 내가 이제 역사를 아는데 두레주간보호센터 대표하고 서부재활주간보호센터 대표하고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두레주간보호센터가 시설을 멋있게 해놓으니까 서부재활주간보호센터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보다 더 해가지고 찜질방도 해놓고 그 저 편백남 찜질방 있잖아요. 찜질방도 해놓고 잘 해놨어. 그러니까 이분이 찾아와가지고 이걸 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심술이 나죠. 심술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더 시설을 보강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자기 역량껏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재활특화 장비를 보강하는 것도 요즘 경향이니까 하는데 무턱대고 막 그 시설 설비를 돈 들여서 늘리지 말고 여기는 지금 재활특화는 돼 있고 잘 정돈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서비스를 보강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까 소개는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제가 삼성그룹의 사장 출신이고 그 외국 기업의 사장을 하고 은퇴를 해서 이제 이런 재능기부로 노인복지 쪽에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장실이 삼성 회사 사장실이 쫙 멋있게 꼭대기 옥상층에 펜트하우스 쪽에 딱 마련되어 있어요. 그 앞에 우면산이 바라다 보여요. 우면산. 딱 첫날 가서 딱 앉아서 바로 환상적이에요. 첫날 경치가 시설이 멋있네 라고 말한 후에
한 번도 창을 제대로 의식하고 물론 바라봤겠지만 산이 멋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보호자들이 시설에 좋은 거 아까 저 대표님한테 속았다는 말처럼 시설에 속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시설이 좋은 것은 첫 번째 볼 때만 그런 거고 조금 지나보면 서비스에 대한 것이 승부를 낸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미소, 또 친절함, 어르신들이 행복함 이 세 가지죠. 그렇죠?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영상 시청 후 우리 센터 비교 소감을 말씀해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변경돼서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대처를 해도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 참 이미지화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가 어떤 시설이냐는 건 현수막 하나로 딱 말해주는 거예요. 그 안에 오늘 또 보니까 현수막이 가로로 된 현수막 또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달아놓은 거 보셨어? 가로로 된 현수막 보신 분 계세요? 응? 그런데 기억은 안 하셔도 다 행복. 결국은 행복입니다. 우리가 어르신을 모시는 것은 결국 어르신들의 행복이지 직원의 행복이 아니잖아요. 어르신의 행복. 그게 초점이 가장 큰.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좀 더 이제 결론을 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장점, 단점은 이제 다 거의 다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중앙보호센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원장님 보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보건복지부가 앞으로는 중앙보호센터만 신경 쓰겠다고 말하니까는 너도 나도 그리고 그 교수과도요 중앙보호를 많이 올려줘요. 시설이 한 10% 오르면 중앙보호는 15% 올려주고 계속 3년째 그랬어요. 올해는 조금 비슷하게 많이는 안, 올해는 워낙 많이 안 올라서 2%밖에 안 올랐잖아요. 올해는 그 교수과 2%밖에 안 올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중앙보호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건 아시나요? 경쟁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경쟁이 심하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의식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는 제가 이제 많이 경험이 있는데 2, 3만 원만 준다면 옮겨버려요. 이렇게. 옮긴다는 거죠. 근데 그 2, 3만 원만 더 주면 옮긴다는 분들은 다른 데 가서도 또 옮겨 계속 옮겨 다녀요. 그런데 저희 시설이 지금 18년, 지금 제가 있는 시설은 18년 된 시설인데 18년 동안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거의 많은 분들 반절 이상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고 그리고 평균이 8년입니다. 전체 직원이. 자,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진이 돼 있는 곳은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 가서도 또 와. 갈 수도 있어요. 가셨다가 또 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변에서 오래 계시면 퇴직금 많이 나가죠. 그 다음에 또 뭐죠? 퇴직금 많이 나가고 또 뭐가 있죠? 오래 계시면 장군 근속수당 정부에서 주죠. 네? 그러니까 주니까는 뭐 큰 고민 아닌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게 저는 이제 제가 고백을 좀 해드리면 제가 시설 한 5개를 했는데 이 정부가 막 우리를 비영리라고 하고 막 이렇게 탄압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남겨두고 다 정리했는데 제가 그렇게 같이 화합이 돼서 한 직원들이 문을 닫고 나니까 다른 데 가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 같이 했는데 다른 데 가서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저같이 순한 양도 배가 아픈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직원들이 얼마나 중요한 자산이냐. 한 곳에서 서로 뜻을 맞춰서 하는 것은 서로 간에 큰 자산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런 자산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몇 가지만 오늘 세부적인 거 알라고 하지 마시고 이 단어만 이해를 해주세요.
어려운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첫 번째 지정제를 실시해서 12월 12일부터는 지정제를 실시하는데, 지정이라는 게 뭐냐면 저 시군구가 우리 장교환 기관 지정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돈 들여서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6년마다 재지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이게? 6년마다 재지정해서 재지정하는데 그게 조건에 안 맞으면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럼 어떤 사람들 없을 거냐? 현조사에서 걸린 사람, 평가에서 이 맞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는 게 여러분 동의합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는 잘 몰라도 원장님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데 오늘 이런 얘기 들으시고 지정제 현조사에서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 현조사에서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규를 잘 준수해야 되겠다. 그죠? 절차가, 그죠? 근데 법규가 뭔지 모르죠,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교육 시간이 있어요. 여기서 교육 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육만 다 받으시면 되는데, 제가 다 돌아다녀 봐도 형식적으로 그냥 빨리 가야 돼. 그죠? 빨리 시간 되면 가야 돼.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데도 많더라. 여기는 그러지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가급적이면 제공하는 교육을 받으셔서 이해를 하시고 법규가 뭔지, 주안보호의 법규가 뭔지를 이해하시는 노력을 체계적으로 하면 현주사 안 걸리죠. 그죠? 법규가 각각이 지키면 현주사 걸릴 일이 없어요. 근데 만약 한 번 걸리면요, 문을 닫아야 돼. 6개월 영업정지해야 되면 전부 다 내보내야 되죠. 근데 다시 그 사람들 돌아오려면 얼마나 시간도 걸리고 돈 걸리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정제, 그 다음 두 번째는 통합제가, 이런 단어만 이해를 하세요. 지정제, 6년마다 다시 지정을 해준다더라. 못된 곳은 문을 닫아버리게 한다더라. 그러면 투자한 게 전부 다 날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직업도 잃고. 자, 포인트. 통합제가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간보만 잘하면 되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통합제라고 그래서 주간보, 뭐 방문요양, 방문간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그 중에 선택을, 내가 필요한 걸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선택을 하게 되었으니까는 경쟁은 심해지는데 또 국가에서 주는 비용이 낮아지. 왜냐면 주간보만 선택해서 주간보에다 돈을 내면 내가 그 돈 받아서 하면 되는데, 네? 이 사람이 선택을 하면서 주간보는 며칠 오죠? 이제 제가 순서대로 주간보는 며칠간 오는 거죠? 일주일에? 5일? 5일 오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 3일만 주간보 센터하고 나머지를 방문요양 하루 하고 방문복 하루 하게 되면 주간보 센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수입이 떨어지죠? 선택을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던 게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통합제가 센터를 하긴 할게, 정부가. 말들이 많아요. 근데 하기는, 그리고 장교한 한 사람들은 그거 말 되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가 한다고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공진이 돼가지고 노력을 잘 하게 되면 그 어르신이 다시 한번 나 그곳에 가고 싶다. 나 그곳에 가고 싶다. 나 그곳에 가고 싶다. 나 그곳에 가고 싶다.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여기가 다른 거 선택 안 하고 고향이 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에 따라 달렸다. 아까 왜 촌구석 당진에 200명이 열자마자 6개월 만에 채우느냐? 그곳에 가고 싶다.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그 개념이라는 거죠. 그럼 다른 걸 선택할 수 없죠. 아무나 못합니다. 여기 아주 큰 노인주간복지센터는 반드시 하라고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세 분 빼고 두 분 빼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너무 심하나요? 너무 심하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우리한테 도전을 주는 것이 바로 커뮤니티 케어라는 게 있는데 용어만 알아두시는데 나중에 그 강사가 말한 게 맞구나 그때 이해하실 날이 올 텐데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은 정부가 지금같이 노인요양시설, 노인주간보건센터, 노인 공동생활과정 이렇게만 하지 않고 병원, 의사, 복지관 막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전부 다 서비스를 하는 체제로 그거 뭐예요? 그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좀 특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한다고 대통령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반응이 좀 없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국가 돈이 많이 세금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현실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경쟁이 심화되고 원장님이 힘드시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여러분이 있으면 상관이 없죠.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의 개념을 만들자. 또 하나 써놓은 거예요. 원장님 현수막 하나 여기 뭐 정말 다른데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현수막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엔 위험관리라고 하는데 내가 잘해도 생기는 안전사고가 생겨요. 왜 제일 많이 생기는 거예요? 골절.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나이가 들으니까는 이게 부족해가지고 넘어지는 허다한데 넘어지고 나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 많이 생겨요. 평소에 보호자와 가까워서 이런 넘어져도 이해할 것 같은데 제3의 효자가 나타납니다. 제3의 효자가 나타나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아들 또는 조카가 나타나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래요? 돈 뜯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현지조사도 마찬가지 똑같은 개념이고 또 노인학대라는 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렇게 들었다,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했다라고 느끼면 노인학대가 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억울한 일이 많고 소송도 많이 걸리고 노인학대는 판명이 되면 영업정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노인학대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딱 가볍게 이렇게 딱 하면서 에이 오늘은 오줌을 어떻게 쌌네 이런 말 하잖아요. 노인학대야 이게. 노인학대가 먼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대부분의 생활하니까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노인학대인지 모르고 넘어가지 게 많은데 의식이 조금 아프시긴 한데 의식이 또렷또렷하면서 꼭 송곳 같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안 통합니다 이게. 그래서 에이 똥을 많이 싸놨네 이것도 노인학대인 거야 이게. 그렇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노인학대가 판명이 되면 한 20명의 공단 직원, 시청 직원, 노인학대 직원, 경찰서까지 와가지고 다 뒤져요. 다른 거 다 뒤져요. 다 덜쳐보고. 그리고 욕창이 있는데 욕창이 있다고 보고를 안 하면 다 뒤집어가 이렇게. 그래서 노인학대로 몰아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우리가 평소에 있는 그대로를 하면 아무 문제가 법적으로 그런 걸 있는 시스템에 그 기록지 있잖아요. 기록지에다 적고 또 보고를 하게 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괜찮은데 노인학대가 설령 생겨도 그런 게 원장님이 24시간 내에 보고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막 감추고 어느 때 많이 감추냐면 골절이 생겼어. 골절이 생겼는데 내가 있을 때 골절이 생겼음에도 내가 입 딱 다물고 있어 이렇게. 그런 경우도 다른 데 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누가 했는지 딱 나오잖아 이게. 자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하루가 지나면 일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학대 또 요즘 따돌림 옛날에는 아주 우리 요양원에서 따돌림이라는 게 심했어요. 새로 들어서 왕따 쉽게 말하면 왕따인데 왕따 해가지고 막 하여간 3일 내에 나가게 만들어 괴롭혀가지고
근데 이제 법으로 따돌림 방지법이 생겨가지고 이게 이런 거 우리가 안전사고라고 합니다. 안전사고. 그 다음에 아까 평가 말씀드렸고. 자, 이런 단어만 여기서 오늘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활특화센터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원장님이 이미 알고 계셔서 그걸 대처를 하실 거니까 그 뭐 물리치료 설비, 그래도 물리치료 설비 다 돼 있죠. 그러니까 저격수도 돼 있고 또 위에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도 다 돼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재활특화센터인데 너무 비싼 거 하지 마세요. 너무 비싼 게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찜질방이 어르신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어르신 눈 핏줄 터지는 경우 많아요. 뜨거운 데로 가서 핏줄 터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꼭 남이 했다고 해서 절대 따라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게 안전사고가 적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봤던 가장 인상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는 노인 유치원. 여기가 우리 노인 유치원이잖아요. 그죠? 아까 차량 보니까 거기 뭐 그렇게 써놨대요.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써놨대요. 부모님 부모님 뭐 어쨌든 하여간 유치원자 들어가 있죠. 유치원인데 이분들은 아침에 등교할 때 학교 스쿨버스를 타고 책가방을 뒤에다 메고 도시락을 가지고 탑니다. 도시락 타고 가죠. 그래서 학교처럼 이렇게 앉아서 수업을 시작해요. 수업하다 피곤하면 이제 시간이 있어가지고 잠자러 주무시고 또 식사하시고 레크레이션하고 출석도 다 불러요. 아무개. 그럼 참 굉장히, 왜냐면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니던 추억이 있고 또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어르신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굉장히 좋았어요. 여기서 해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도 인상적인 프로그램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유치원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노인 유치원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특화 프로그램, 특별 프로그램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본다면 그것도 나쁘진 않겠다. 사회복지 선생님 참고를 하셔서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 이제 지금 몇 시예요? 7분. 우리가 몇 시에 시작했죠? 7시에 시작했습니다. 7시 40분. 아직 시간 좀 있네요. 그죠? 네. 워크샵은 한국 분들 지금 왔으니까. 30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역량 강화 워크샵인데, 워크샵을 할까요? 아니면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이 좋으신 대로. 원래는 하시면 좋은데, 자, 우선 결정은 같이 하기로 하고, 우리가 세 조로 나눕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서 우리 미래를 우리가 서로 한번 맞든지 틀리든지, 그러니까 절대 정답을 말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여기서 일을 해오시면서 세 가지 오늘 주제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야, 원장님 생각은 아까 말씀했는데 내가 여기 우수한 직원, 최우수 직원으로서 우리 시설의 목표는 5년 후의 목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 사례를 내가 내려놨잖아요. 여수에서 지금도 크지만 가장 큰 시설로 한 200명 정도 시설을 만들겠다든지, 아니면 타 분야로 뭐 방문양도 하시죠. 뭐 방문 목욕 시설까지 확장해서 하시겠다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다가 여러 가지 원장님 가지고 계신 것처럼 중앙고를 여러 개 하시겠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시면서 이건 왜 되지 안 되지, 한 30분 시간이 들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오. 1조는 그렇게 하시고, 명단이 있죠. 조명단이 있죠. 네. 네. 2조는 야, 우리도 지금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원장님이 크게 이렇게 확장하시려고 하는 비전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겠다고 나중에 혹시 원장님 싸울 때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 왜 안 해? 그게 아니고 비전, 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장님을, 우리도 살고 원장님 받쳐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좀 고칠 게 있느냐, 그런 걸 한번 논의해 보시는데, 그때는 내가 법을 잘 모르고 있거나 위반하는 사례, 또는 여기 그런 거 안 계시는 때 어르신과 보호자한테 좀 불친절했던 사례가 있으신 분은
그다음에 종사자 간에 싸우거나 따돌림을 했던 사례라든지 고충 처리를 미대응을 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 노인한테 따돌림 담당 업무가 좀 미숙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시키는 일만 수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내가 한번 능동적으로 해보자 라든지 평가, 이건 여러분들하고 직접 뭐 압력을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 일수 찍어보셨어요? 일수라는 말 아세요? 가장 영하신 선생님 일수라는 말 아세요? 들어봤어요? 옛날에 그때는 은행이 활발하지 않으니까 이게 저 초등학교 시절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니까 장사를 하시면서 돈을 조금 빌리는데 그걸 한꺼번에 안 갖고 매일매일 돈을 받으러 다녀. 전대 차고 빌려준 사람이 돈을 상가 안에 사람들한테 다 받으면 도장을 하나씩 찍어줍니다. 그걸 일수 찍는다고 합니다. 일수 찍는다고. 그런데 일수 찍듯이 그날 할 일은 미루지 말고 그날에 맞춰라. 그리고 기록도 그날에 맞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평가가 지금 3년 만에 하도록 밖에서 좀 힘이 덜 드시죠. 그죠? 평가 준비해 보신 분, 국장님, 그다음 간호사 선생님, 사교수님 준비해 보셨죠. 그런데 이 평가를 준비한다는 게 제가 말한 대로 일수 찍듯이 매일매일 해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3년마다 한다고 하니까는 이번 끝났잖아요. 야 좋다. 탈고는 가만히 있다가 저기 평가하는 애 다시 그때부터 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생각? 원래 해야 될 일인데 안 해도 되는 일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나 일이 많아졌으니까는 돈 더 주세요. 아니면 그 평가 퇴직이라는 말, 평가 퇴직. 평가 때 사직을 했다가 웃으시는 거 왜 웃으세요? 평가 때 사직을 했다가 평가 끝나면 돌아와. 근데 원장님이 안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가장 활발하게 웃으시는 특별은 좀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죠? 그런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어요. 그걸 평가퇴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수 찍듯이 그날 할 평가 준비하시는 분 좀 새겨 들으시면 그날 할 일 미루면은 나중에 일이 돼버려. 그날 하면 일이 아닌데 밀어놓고 나면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일이 돼요. 밤새워야 돼요. 저희 시설은 일수가 잘 돼 있어가지고 2009년도부터 평가가 시작됐는데 전체를 한 번도 전 기관이 항상 A+를 더 받는 이유가 아까 르조난스 공진에다가 저 화합이돼야 그 일을 하지 싫은 사람이 있는데 일 하겠어요? 그냥 가버리지. 일수 안 찍고 가는 거야 이게. 그런데 공진이 되고 하루 일수 찍는 의식이 되면은 나중에 일이 안 돼. 그리고 지금처럼 A 등급 딱 받는 거예요. 그게 좋잖아요. 우리 원장님의 절대 원칙은 업무를 절대 미루면 안 된다. 저는 몰랐는데 이미 하시고 계시면 박수 한번.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활화를 해야 돼. 이게 익숙해지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안 하다 하려면 밀었으니까 안 하다 하려면 이게 막 허리도 아프고 그리고 왜 많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야? 네? 가족들이 그렇게 돌아가셨어. 돌아가신 분 또 돌아가시고 일하는데 아무도 돌아가셨어. 다른 데 사례구나. 그런 게 많아요. 퇴직 평가 퇴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언어인데 보건복지부도 알아요. 국민건강보건복지부도 알고. 그런데 제발 우리가 습관화, 생활화, 평소 그날 일은 그날 기록을 하는 데 익숙해야 된다. 요양보사 선생님들도 그날 기록하지 않습니까? 급여제공 기록. 그 급여제공 기록 때문에 애환이 많죠. 애환이 많아요. 날짜 잘못 찍어가지고 나중에 뭐 공단에서 확인해서 더블 체크하고 막 환수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날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도 간호사 선생님 몇 분이시죠? 한 분. 네. 간호사 선생님 또 사육사 선생님이 도와드리는데 그분들이 체크를 좀 해주시고
이게 잘 정리되게 하면 좋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조, 그 다음 제3조는 우리의 역량, 오늘 주제인 핵심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과연 회사 전체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원장님이 과감하게 믿음분들한테 권한을 이양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양을 하고, 지금도 잘 돼 있죠? 네? 믿음으로 이양을 하고, 우수 종사자에 대한 경력, 포상을 아끼지 마시고, 돈을 꼭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 한마디라도 직원들한테 이렇게 따뜻한 말, 칭찬 이런데 충실하면 좋은데, 영광의 어느, 뭐 제가 기반은 밝히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가니까 제가 보기에도 난감한 정도로 어떻게 되냐면 야인연합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전혀 들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럼 있겠어요, 그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고발해버리죠. 왜냐, 고발하면 상금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데서는 그 상금 많이 줘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믿음, 장기적인 믿음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말부터 순화가 돼야 돼. 오가는 말부터 순화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복리후생 또는 표창제도인데, 제가 이건 뭐 여기를 위해서 쓴 건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인데, 시설마다 형편이 좀 어려워서 복리후생을 충분히 못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100% 다 잘하는 데는 없어요. 조금씩은 다 문제인데, 우리 저 원장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굉장히 아끼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에 혹시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비전을 달성하면 다 누구 거다? 따라서 해봅시다. 비전을 달성하면 다 우리 거다. 그것도 현수막 하나 만들어 주세요. 현수막 2개 추가. 그 다음에 제가 만약 대표라면 우리 여기 계신 30분에 20몇 분? 네, 하여간 뭐 25분 정도 되나? 25분의 직원들한테 미래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1인 1기, 나이에 관계없이 한 분이 한 가지 특기를 좀 갖도록 권장을 시키고 싶다. 왜냐, 그게 지금은 나 귀찮게 뭐 나 이거 하라 그래, 그게 아니고 굉장히 한 가지 특기들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써먹을 도 많고 뿌듯해. 뭔가 뿌듯해. 왠지 내 자신이 뿌듯하고 여기서 일하는 게 행복해.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 그냥 강사비 주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저 원래 여수까지 잘 안 되거든요. 정말 지난번에 와서 보니까 눈도 아주 또렷또렷하고 이렇게 아주 미래가 보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시간 성령이 함께.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교육을 잘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평가 시스템인데, 이건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대부분이 공산주의 사회처럼 동등하게 처우를 하기를 바라는데, 모든 조직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구분이 되게 돼 있나요, 없나요? 그건 당연히 있게 돼 있는데, 좀 성과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동등하기를 바래. 처우를 동등하게 해주길 바라는데, 공단에서도 원칙으로 정했죠. 이렇게 그런 인센티브 같은 개념도. 그런데 그런 것을 조금 아주 잘하는 사람에게 뭐 10,000원이 됐든 20,000원이 됐든 조금 배려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하게 되면, 그걸 보고 우리도 같이 잘해야 되겠다. 전체가 잘하면 다 20,000원 다 주면 되죠. 원장님 그러실 거죠? 다 잘하면 20,000원 주실 거죠? 네. 대답했습니다. 믿음으로 대답하신 거.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그런 제 3조는 그런 얘기를 좀 하시면 좋은데, 우선 시간이 지금 몇 분? 지금이 8시가 정해진 시간이, 제가 8시 반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20분간 시간 좀 줄여서, 그래서 조별로 나눈 겁니다. 원래는 3가지를 한 조가 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조 아까 이름 있죠? 네. 조를 제가 위치를 정해줄게요. 제 1조는 이쪽 의자를 좀 조정하시고 1조 그 의자를 1조로 있는 것에 그 저희 조별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 다음 장에 조별 있는 그거를 예 이제 그러면 저 직접 그 조는 직접 네. 해주세요. 예, 지금 100점 장수하고 1조 2조 3조 20분간 회의를 해서 네, 거기. 앞에서부터 일정. 네, 네, 네. 일정하면서 위원 팀장님 조가 1조, 김인숙 선생님 조가 2조, 그다음에 김우희 선생님 조가 3조. 그러면 2조가 뒤쪽으로 오시면 되고 은희 선생님 저쪽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쪽 조가 뒤쪽으로 오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자리를 좀 자리를 조정하시고 나중에 하면 되니까 이렇게 좀 삐뚤게 해서 좀 동그랗게 이렇게 앉아보세요. 이렇게.